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보다 행복할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의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버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비교 때문이겠죠. 인간에게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취업, 승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퇴사, 창업.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와 나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죠. 이때 나의 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대가 통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멘탈 코치로서 그리고 30대를 다 지나온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의 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가장 성공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그 사람을 떠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 만약 저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가장 성공했는지 알 수 없다. 성공과 행복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남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디빌딩 시합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등수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저와 가까이서 대기하던 같은 체급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2등을 했습니다. 누가 더 성공한 걸까요? 알 수 없죠. 그건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각자 목표가 다르니까요. 2등을 한 그 사람은 1등을 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등수에도 못 들었던 저는 그 시합을 제 인생 가장 달콤한 성공 중 하나로 뽑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이 있는 거죠. 각각의 길마다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다르고 호황기, 불황기도 달라요.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대소사가 다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 환경도 다릅니다.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우린 다 다른 길,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비교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비참해지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게을러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도움될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내가 되자. 송창식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없다. 나는 최고의 송창식이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만약에 송창식 선생님이 최고의 가수가 되려고 했다면 자기 색깔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송창식은 송창식다운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그 색은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죠. 이런 가수가 지금 세대에 또 있죠. 장기하, 장범준, 그리고 잔나비요. 잔나비는 최고의 가수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최고의 잔나비죠. 잔나비 자체가 장르가 됐잖아요. 잔나비가 다른 가수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런 명곡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최고의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최고의 여러분이 되라는 말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40대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20대 내내 사진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진을 전공하신 건 아니고 직장도 사진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대학생 때부터 사진에 푹 빠져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의 작품 활동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30대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 주식, 부동산, 코인 붐이 일었잖아요. 주변에서 갭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 주식으로 1년치 연봉을 벌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분이 초조해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진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내려놓고 부동산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비싼 강의도 결제하시고 책도 사서 읽고 유튜브 영상을 수십 개씩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대출을 풀로 땡겨서 상가 하나와 지식산업센터 하나,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를 하나 매입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현재 4년째 월급의 120%를 이자로 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버신 돈으로 나머지 이자를 갚고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30대의 절반을 이자만 내다가 40대가 되신 거죠. 그 사이 사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진을 가르쳐주는 유튜브로 돈을 번다거나, 나보다 장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카메라 리뷰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길거리에서 인물 사진을 찍어주는 쇼츠를 운영해서 돈을 번다거나, 전문가급 사진 퀄리티를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최고의 내가 되십시오. 최고의 내가 되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모든 결정에서 나 자신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최고를 하면 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 수준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기준이 항상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상대적 가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매일 어제보다 나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대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최고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강점 코칭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비교를 내려놓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감사 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2017년 5월부터 바로 어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감사했던 일들을 나열식으로 적는 거예요. 저는 플랫폼이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매일 일기 형식의 기록을 합니다. F에는 느낀 것, L은 배운 것, A는 적용할 것, 그리고 T에는 감사한 것을 적습니다. 일기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2017년부터 이렇게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2025년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느낀 것, 배운 것, 적용할 것, 감사한 것들을 적습니다. 5월, 4월, 3월, 2월, 1월. 작년에도 이렇게 다 적었고요. 2017년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5월부터 적었죠. 8년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봤으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죠. 우선 제가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을 공유 드릴게요. 감사한 것이 생기면 아주 사소하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습니다. 지금이 오후 1시인데 저는 이런 감사를 적었어요. 7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잤음에 감사합니다. 아직 아침엔 덥지 않고 시원함에 감사합니다. 보람의 병원 코칭 진행이 확정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커피에 감사합니다. 이동하면서 30분 독서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넣어둘 문장 하나를 발견했음에 감사합니다. 촬영 준비 여유있게 마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7개를 적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 적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적고 그날 저녁에 플랫폼 양식에 옮겨 적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주 사소한 감사를 3번이나 우려먹는 거죠. 발견했을 때 1번, 스마트폰에 적으면서 또 1번, 플랫폼에 옮겨 적으면서 또 1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플랫폼을 월말마다 한 번씩 읽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뭘 느꼈지? 뭘 배웠지? 뭘 적용하기로 했지? 뭐에 감사했지? 그리고 연말에 1년치를 읽어요. 그러니까 그걸 곰탕처럼 5번이나 우려먹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내가 가진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직업이 있음에 감사하고,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하고, 쉴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옷과 신발이 있음에 감사하고, 뭐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모든 공부에서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도움 줄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와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어요.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나에게 없는 것, 불행한 것, 불운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이더라도 금방 잊혀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순간 없음의 세계에서 있음의 세계로 넘어가게 돼요. 자원이 풍요로운 세계, 능력이 충분한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자원이 풍요롭다는 믿음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감사일기를 쓴 지 4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일어난 8가지 변화를 써둔 게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누군가 잘 됐을 때 질투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도울 수 있게 됐다.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대표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품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나는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대화를 할 때 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경청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게 됐다. 나는 이미 완전하니까. 사람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때 용서하고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됐다. 나는 그만큼 충분하니까. 무슨 일이든 조급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을 성공시킬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 나는 누구보다 진심이니까.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됐다.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니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 100% 될 것이므로. 감사가 삶을 대하는 저의 믿음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6번이 제 주변 사람들을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예전에는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양면적 감정을 품었어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으면서도 나보다 잘 되거나 너무 잘 되는 건 싫었던 거죠. 그런 감정을 품으면 그걸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숨겨질까요? 상대방은 다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느껴져요. 저 사람한테는 다 내주지 말아야겠다.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진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과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할 사람이 딱 구분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양면적 감정이 사라졌어요. 나보다 5만큼 앞서간 친구를 질투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100만큼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의 이런 마음 변화를 주변 사람들도 느낄까요? 당연하죠. 실제로 그 후에 주변 사람들 덕을 진짜 많이 봤고요.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감사 일기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SNS 줄이기입니다. 사람들에게 SNS 사용을 중단시킨 실험이 있었는데요. SNS를 하지 않아서 얻는 행복은 1:1 심리치료를 시작해서 얻는 행복의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SNS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SNS가 아니었다면 존재 자체를 몰랐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실제로 100명 중에 30등 정도는 하는데 80등밖에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비하인드를 나만의 하이라이트로 만들어가는 30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최고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너게임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